안녕하십니까. 10월 20일 금요일 모닝 브리핑 지금 출발합니다. 먼저 핀비닷컴에서 미국 증시 결과 한번 보도록 하죠. 이 파월 연준 의장의 이제 기자회견, 연설이 있을 당시에는 주가가 오름세를 좀 보였었죠. 이 시간대 1시 넘어서 이 연설을 시청하신 분들은 오늘 미국 증시가 좀 반등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잠을 주무셨을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이 종가는 다우 나스닥 S&P 이 3대 지수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0.96%, S&P 500 지수 0.85%, 이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는 1.59% 하락 마감했는데요. 잠깐 차트를 보시죠.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이 보시는 차트 야후파이낸스닷컴에서 보고 있습니다만 이 S&P 500인데 밑에 200일 이동 변수를 제가 좀 다시 한번 그려놨습니다. 미국 시장 200일 이동 변수를 상당히 좀 중시하죠. 지난번 그러니까 10월 초에 200일선을 좀 깨트리지 않고 상승을 주도했다가 지금 이틀 연속 조정을 좀 받고 있죠. 지금 현재 200일 이동 변수는 4,228포인트 정도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나스닥 지수는 200일선과 이격이 커 있습니다. 아직 뭐 거리가 멀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직전 저점을 좀 깨트리는 모습이 좀 안 나와야죠. 어제 우리 시장 코스닥 시장은 직전 저점을 지금 이탈하면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위축되는 그런 아쉬운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나머지 좀 지표 보죠. NDF 원달러 한유는 1355원 97전으로 마감 진행이 좀 되고 있고요. 지수가 빠지니까 이 공포지수가 급등하죠. 자, 여기서 한번 공포지수 볼까요? 이 공포지수는 공포지수인 이제 VIX 이 변동성 지수가 21.40, 20을 좀 뛰어넘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까지 어떤 흐름을 보게 되면 이 공포지수는 급등을 한 다음에 변동성을 좀 나오고 다시 안정을 찾는데 지금 200일 이동 평균선을 돌파한 흐름이죠. 물론 뭐 200일선을 돌파했다고 해서 뭐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여하튼 간에 정말 장기간 조정을 받고 200일선을 좀 돌파했다는 점, 당연히 뭐 지수한테는 부담이 좀 되는 거죠. 자, 10년물 국채금리 5%에 근접했습니다. 5%에 근접했죠. 자, 요거 가지고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잠깐 보시죠. 자, 오늘 마감 브리핑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좀 쉬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증시 한 번 더 언급하자면 파월 의장의 발언, 발언을 좀 저울질했죠. 물론 이제 매파적 발언이었긴 합니다만은 또 상당 부분 저울질하는, 그러니까 지금 연준의 이 정책 경로에 있어서 불확실성과 위험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건 뭐 매파적 발언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런 발언도 있죠. 국채 수익률이 이제 5%에 근접하니까 금리 인상 필요성도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략 시장에서 내다보는 것은 11월 1일자, 우리 시간으로 11월 2일 알 수 있겠습니다만 11월 FOMC 회의는 동결이 우세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또 이제 이런 얘기도 했죠. 탄력적인 어떤 경제 성장의 추가 징후. 그러니까 뭐 고용 지표랄지 뭐 CPI랄지 이런 게 이제 뭐 상당히 그 연준을 하여금 금리 인상 신호가 나오게 되면 금리 인상을 열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했죠. 근데 대략 보게 되면 시장에서 내다보는 것은 11월 그리고 이제 12월 FOMC 회의까지는 동결로 가지 않겠냐.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시장이 좀 그냥 버틸만 했죠. 그런데 이제 예멘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발사한 이제 미사일과 드론을 이제 미국 구축함이 요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시리아에 있는 미국 미국 이제 군사
그러니까 미국 군사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미국 기지, 네, 이 기지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중동 분쟁의 어떤 확대 가능성,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조금 전에 봤습니다만 네, 밀리는 흐름을 좀 보여준 거죠. 자, 요 얘기는 방금 전에 했죠. VIX 얘기도 했고 국제 유가도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 1.50포인트 하락 방해했습니다. 322.20포인트입니다. 원달러 받고 다 봤죠. 예. 자, 종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테슬라가 무려 9.3% 하락 마감했습니다. 테슬라. 자, 테슬라의 발언은 이런 거지 않습니까? 어닝콜에서 일론 머스크가 이 사이버 트럭에 대한 관심도 너무 기대하지 말라고 낮춰왔죠. 물론 이제 실적도 좀 좋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에 따라 네, 주가가 네, 9.3% 하락 마감했습니다. 상당히 큰 조정을 좀 받은 거죠. 반면에 이제 넷플릭스는 16% 올랐죠. 네, 어제 마감 브리핑에서 네, 알려드린 대로 견조한 실적, 가입자 수 증가 영향이었습니다. S&P 500 매입을 핀비닷컴에서 보겠습니다. 파월 의장이 뭐 연설할 때는 다 올랐었어요. 엔비디아도 한 장중에 한 2% 넘게 올랐었고 그랬습니다만 네, 참 아쉬운 모습이죠. 반도체주 AMD, 인텔, 퀄컴은 강보합,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3% 하락했습니다. NXP, 온세미컨덕터, 그 다음에 램 리서치가 실적 발표를 했죠. 분기 추정치는 상회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당연히 하락을 했고요. 네, 수요 부진 뭐 이런 게 이제 나오면서 램 리서치가 6.27, 그러면서 뭐 AMAT나 KLA도 동반 약세, 반도체 소부장주 또 이런 것까지 또 빠지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도 오늘 그 영향을 좀 받겠죠, 당연히. 자, 산 넘고 산입니다. 네, 금주도 약세 보였고요. AT&T 네, 실적 발표 이후에 6%대 상승했습니다. 넷플릭스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일라이즈도 좀 하락하고 있죠. 에너지 관련주 좀 일어나고. ETF 보게 되면 오늘장도 인버스 ETF가 강하죠. 네. 인버스, SQQQ, 뭐 SPXS. 반대로 이제 레버리지 ETF는 그만큼 떨어졌고, 반도체, 인버스 ETF 상승, 레버리지 ETF는 하락. VIX 관련 ETF가 또 급등을 했습니다. 네. 스몰캡, 그러니까 러셀이선 지수 해서 당연히 인버스 역시 조정을 좀 받았죠. 그러니까 최근 뭐 ETF 위주의 뭐 단기 매매가 상당히 미국 시장도 성행을 좀 하고 있다. 우리 시장도 인버스 ETF가 어제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시장은 어제 개별 종목군들이 막판에 조금 뒤에 보겠습니다만, 네, 조금 뒤에 한번 볼게요. 네. 자, 뭐 외신 기사 다 봤고요. 램 리서치 실적 발표에서도 HBM 관련된 수요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HBM 관련주 오늘 한미반도체가 실적 발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약세장에서 호실적이 나온다 한들 뭐 장중 상승 후에 차익 매물의 어떤 차익 실현의 어떤 빌미를 좀 제공할지 추가 상승할지 좀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요. 자, 국내 증시 이 코스닥 직전 저점 이탈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거슬리죠. 어제 이건 마감 브리핑 쓴 내용 아니겠습니까? 파월 의장의 연설 기대감 낮다. 이에 따라 이제 투자자들의 어떤 위험 회피 심리가 작용했고 신용 담보 부족 계좌도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신용 대출 이용하시는 분들 담보 비율을 적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장에서는 계속 털리게 되죠.
뭐 CFD 반대 매매도 시간에 나오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이 투자자들께서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런 흐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니까 위험 회피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이렇게 됐죠. 이게 참 아쉽죠. 이런 부분이 떨어졌다가 참 보게 되면 지난달에 보게 되면 차트대로 하는 게 참 맞습니다. 적어도 60일선 깨트리면 비중을 확연하게 좀 줄이고 120일선까지 이탈했죠. 그 다음에 이제 200일선 이탈하고 반등 한번 주고 쌍바닥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떨어졌단 말이죠. 오늘은 뭐 개바락 출발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눈치 보기 뭐 주말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자, 코스피는 간신히 200일선을 지켜줬는데 오늘 뭐 하락 출발하게 되면 역시 이제 200일선을 지켜주니까 직전 저점을 지켜주는데 직전 저점 아래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국인이 그동안 사줬던 삼성전자 어제는 순매수 규모가 좀 줄어들었죠. 577억 원으로. 삼성전자나 이제 SK하이닉스 이런 반도체주 오늘 미국 증시도 이제 반도체주가 좀 주춤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 영향을 좀 받게 되면 코스피도 좀 어려운 흐름을 좀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우리 시장은 뭐 외국인들이 언제 돌아서 주냐 그게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수는 지금 이렇게 좋지 않은 흐름인데 시간의 단일가를 보게 되면 보시죠. 거래소입니다. 한미글로벌 대표로 좀 눈에 띄죠. 그 다음에 유가 상승에 따라서 S&T 에너지, 한미글로벌이나 이런 종목군들이 뭐 3부 투건도 올랐고요. 이런 종목이 왜 올랐냐? 코스닥 보시죠. 시큐레터, 현대 에버다임 뭐 이런 종목군들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주짜리 이렇게 오른 것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고 봐야겠죠. 데모. 그러니까 지금 중동 관련 이슈 있는 종목군들 움직임이 좀 나왔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요겁니다. 어제 이미 뉴스에서 나왔습니다만 윤 대통령의 사우디, 카타르 국빈 방문 그에 따라 이제 뭐 이재용 회장 등 사우디에 130명, 카타르에 59명의 경제사절단 동행한다는 소식. 그러면서 이제 한국경제인협회 가게 되면 이 중동 사절단이 포함되어 있죠. 그 기업 리스트에 포함된 종목군들. 그런 종목군들이 시간에서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스트는 여러분들 요거 한국경제인협회에 들어가면 나와 있습니다. 어제자 보면 뭐 텔레그램에도 많이 좀 도운 것 같고요. 그런 내용이었죠. 그리고 이제 뭐 지수 관련 내용은 전혀 별로 없고 뭐 경영권 분쟁이니 뭐 이런 내용. 그리고 이럴 때 또 악재가 나오는 종목은 더 밀리는 그런 흐름을 좀 보입니다. 아무쪼록 뭐 어려운 장입니다. 잘 좀 이겨내셔야 된다. 그 말씀 좀 드리겠고. 자, 오늘 일정은 뭐 삼성전자 메모리 테크데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신규 상장 종목 하나 있고 미국이 또 오늘 옵션 만기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이런 옵션 만기일이란 또 부담도 작용했겠죠. 네, 만기일이 좀 지난 다음에 다음 주에 어느 정도였던 반등 가능성이 좀 나오는지 좀 잘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럽 종양학회도 있습니다만 반도체에 대한 흐름 따라가지 못한 분들이 바이오에 대해서 상당히 뭐 유한양의 어떤 성과를 기대했습니다만 그렇지 못하게 됐죠. 불편한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직전 저점을 코스닥 지수가 좀 이탈했고 방어적인 대응. 그러나 또 이러한 조정이 깊을수록 또 연말 기회는 좀 다가오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 마감 브리핑은
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